안녕하십니까. 사역남 송선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5년 넘게 만난 애인놈 바람나서 임신한 상태로 차였습니다. 보름 전쯤에도 잠시 글을 올렸다가 실명이 노출되어 지웠던 적이 있었던 글입니다.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어떤 분이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저장된 글도 찾아내셔서 링크를 걸고 하셨던데, 그 글에도 실명이 나와 있는지라 블로그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빌린 돈도 못 갚니 어쩌니 헛소리를 하더니 이제서야 돈을 받습니다. 오늘로 헤어진 지 2달째 되는 날인데 시간이 참 빠르군요. 저는 2달 동안 임신 사실을 알고 이별 통보를 받고 유산을 하고, 그 인간의 치떨리는 거짓말에 상처를 받고, 그 집 식구들 만나서 충격을 받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한 달하고도 보름째 정신과에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후에 한참이 지나도 생리가 없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난포도 잘 자라지 못하고 자궁 내막도 얇다고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유착에다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궁 조영술을 받아보자고 하십니다. 긴 글이지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깨고, 자꾸 내가 죽어야 모든 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만 들고, 하루하루가 여전히 지옥입니다. 뻔뻔하게 멀쩡히 지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 인간을 보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뻔뻔하고 당당한 그 인간은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답니다. 지 친구는 성폭행 당한 기억에 저보다 더 힘들었는데도 안 죽고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죽고 싶으며, 우리보다 더 오래 사귀다 헤어진 아는 지인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 잘 사는데 이게 뭐 별일이냐 합니다. 야, 내 입장에선 차라리 미친놈한테 성폭행 당하는 게 나을 것도 같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사귀다 헤어진 그 지인도 너더러 양아치라더라. 너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참, 이 글을 쓴 뒤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쓰자면 시리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3월 16일에 토요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5년을 만난 3살 연하의 29살 애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연하라는 사실에 저희 집에는 많이 꺼려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잘하는 모습, 성실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을 여셨고 5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만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여자의 촉이랄까요?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았고, 거기다 겹쳐서 한 달 이상 늦어지는 생리 때문에 걱정도 많았죠. 2월 16일 토요일, 만남 중에 저 딴엔 많이 힘들었는지 요즘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고, 땡땡땡은 안고 달래며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며,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말라며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17일 일요일, 축구 동호회 활동이 끝나면 항상 저를 만나지만 그날은 어머니를 땡땡산에 태워드려야 한다며 저녁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만났고, 계속 기분이 안 좋았던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다며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왔습니다. 18일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고, 아침에 첫 소변이 정확하다 하며 테스트를 했더니 임신이더군요.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어차피 그 사람은 일하고 있으니 저녁에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볼 게 있어 컴퓨터를 하다가 매일 24일이 카드 결제일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제 금액이 좀 큰 관계로 항상 결제 때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기에 이번 달은 얼마나 나왔나 싶어서 카드를 확인해보니 어제 어머니랑 같이 있던 시간에 다른 지역 식당이란 곳에서 결제를 했고, 그 근처 주유소에서도 결제를 했더군요. 머릿속이 멍하더군요. 전화를 해서 지금 보자고 했더니 일 하나 저녁에 마치고 보자 하더군요. 만나서 왜 거짓말을 했냐, 바람피냐 따져 물으니 왜 자기 카드 내역을 보냐고 오히려 화를 내며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더군요. 결제일이 가까워지면 카드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모자란 돈 저도 어찌어찌 구해서 도와주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 했더니 자기들은 어쩌라는 거냐며 책임지라는 거냐며 병원 가서 알아볼 테니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는 내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나? 웃기네 라고 하더군요. 5년을 넘게 만나며 저희 부모님이 달게 저희 집을 드나들었고, 작년 8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같이 있어주며 위로해주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아버지 계실 때 일찍 했어야 했는데 빨리 못 데려가줘서 미안하다 하던 사람입니다. 너희 부모님 앞에서 내가 와달라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라 하더라.
기도 안 차서 장지 따라온 거 우리가 부탁한 거 맞아. 니 그때 휴가라고 놀고 해서 가능하면 차 좀 갖고 와달라고. 근데 아빠 돌아가셨을 때 난 니들 와달라 한 적 없다. 니가 전화해서 어찌 됐냐 묻길래 돌아가실 것 같았더니 니가 간다면서 차 타고 새벽에 왔지. 누가 니들을 저런 말 하라고 시킨 사람이 있나? 저희 친가 외가 친척할 거 없이 다 인사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당분들, 직장 동료분들께도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입으로 우리 결혼식 축가는 누구에게 부탁해놨으니 걱정 말라던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어디서 살자, 안되면 우리 집에 들어가면 된다. 괜찮은 지인 결혼식장에선 우리도 여기서 결혼할까? 올 가을에 결혼하자. 니는 애 얼마나 낳고 싶노? 우리 엄마는 힘들다고 하나만 넣으란다. 난 그래도 둘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들내미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세상이 딸만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기에 저희 집에서 제 나이 때문에 결혼을 재촉할 때도 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자의 나이로는 이르니 내가 좀 더 기다려주자 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미 자기의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 때 바닥을 보인 사람이지만 5년을 함께한 연인이고 뱃속 아이의 아버지이니 제가 빌어도 보고 애는 어쩔 거냐고 협박도 해가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2월 20일 수요일, 평소 전화는 꼬박꼬박 받아주던 사람이 퇴근 후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불안진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아 카드사에 들어가 봤더니 극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 상황에 또 여자를 만나나 싶어서 손이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항상 가는 극장이었고 차도 어디에 있을지 뻔해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기다렸습니다. 여자를 보면 뭐라 해야 하나부터 온갖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더군요. 두세 시간쯤을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랑 여자랑 나타나더군요. 그 사람이 절 보자마자 그 여자에게 뭐라 하더니 차에 타 있으라고 시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차로 갔더니 그 여자의 문을 잠그네요. 그래서 저 여자랑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했더니 자기랑 이야기를 하라며 차로 못 가게 막더군요. 네, 눈에 보이는 거 없었습니다. 커터갈 손목에 대고 비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그 여자에게 임신한 거, 5년 만난 거 다 이야기하며 이것저것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할 말 없냐 했더니 말하기 싫은데요? 합니다. 그래서 애인 있는 거 알고 만났냐고 다그쳤더니 몰랐다며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붙잡고 뭐라 했는지 그 여자는 가고 저한테 와서 온갖 욕설에 내리라고 지랄하다가 저희 집 앞에 데려다주며 내리라고 소리 지르며 임신한 제 머리를 두세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절 두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그 여자가 지 지갑을 들고 있다며 기름도 없는데 지갑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한참을 실갱이 하다 갔고 그 후에 그 여자랑은 안 만난다고 하더군요. 네가 그렇게 다 말했는데 누가 만나겠냐고. 네, 제가 미친년인 거 인정합니다. 그 꼴을 보고도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혼자 병원을 가서 임신 8주 진단을 받고 카드값을 낸다고 맡겨놓은 DSLR 카메라 만기일이 다가와서 일단 좀 찾아달라길래 제 돈으로 찾아줬습니다. 매달 24일이 결제일이라 그 사람 돈 없는 거 뻔히 알아 엄마한테 말해서 2월 23일 토요일 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나는 싫다더니 그 도움은 또 받더군요. 그러고 돈 빌릴 때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가놓고 또 그 여자 만나러 갔습니다. 이건 최근에야 알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24일 일요일도 축구 끝나고 저랑 만나 제가 50만원을 더 구해주고 제가 월요일부터 제대로 먹지도 잠도 못 자서 뭐 먹고 싶냐 해서 그나마 며칠 전 TV 보다가 땡기던 냉면이 먹고 싶다 해서 냉면을 먹고 그렇게 또 집 앞에서 매달리다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25일 월요일 새벽 심한 복통과 하혈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급히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산이 진행 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너무 심하고 하니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 9주차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팔다리를 묶고 수면 마취 후에 수술을 하는데 뒷부분에 가선 마취가 풀리는지 너무너무 아프더군요. 네, 임신 알고 일주일 동안 제가 아기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작 하나 먹고 싶었던 냉면 먹은 게 마지막입니다. 아기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제 모든 게 끝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되고 저희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제가 미련을 못 버리니 둘이서 다시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며 참으셨습니다. 수술한 날 저녁에도 그 사람은 오늘은 좀 늦게 마쳤다며 내일 가겠다 하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늦게 마쳤다고 못 오겠다는 거 제가 아니면 내가 간다고 나서는 바람에
엄마가 전화해서 안 되겠다고 좀 오라고 하는 바람에 한밤중에야 왔는데 알고 보니 이날도 그 여자 만나러 갔다 오는 거였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입니다. 지 새끼가 죽었는데 5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이런 일을 겪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누워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셨는데 데이트라뇨. 여자 만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것도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축구팀 회식한다고 종종 클럽 가는 걸 허락했더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 안 만나게 여자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26일 화요일은 왔다 가고 27일 결국 카드값 아버지께 걸린 것 같다며 눈치 본다고 못 온다 했고 28일은 투잡이라도 뛰어야겠어서 알아본 게 있다고 전단지 돌리러 가야 된다고 죽 사와서 좀 먹어주고 일찍 끝나면 다시 오겠다고 가더니 알고 보니 또 그 여자랑 온 천지를 거닐었답니다. 그때도 거짓말 아니라고 했지만 저도 느낌이 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3월 3일에 일요일에도 카드에 걸려서 아버지한테 찍소리 못한다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친척들 운전기사로 따라가야 한다며 밤늦게야 저한테 오더니 그날도 그 여자한테 가서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넋놓고 누워있던 절 두고 저러면서 자기도 힘들다고 말하던 인간입니다. 그 후 일주일 내내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다 했더니 제발 죽지는 또 말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거니 제발 솔직하게 하나도 숨기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왜 갔냐 했더니 자기도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러 그냥 길 따라 달렸답니다. 진짜 전단지를 돌리러 간 거 맞냐 하니 맞다 했습니다. 그 여자 안 만나는 거 맞냐 하니 그럼 니한테 그런 소리 다 듣고 나서 만나야겠냐며 걔가 미쳤냐고 하더군요. 예, 그 소리 다 듣고도 만나는 거 보면 그 애도 미친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여자는 없냐 했더니 친구가 호빠에서 만나 연락처 준 애가 하나 있는데 자주 연락 안 한다 하더군요. 와, 마지막이라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저를 속일지 몰랐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자궁숙주도 좋지 않았고 피도 고여있어서 병원 가서 주사도 다시 맞고 튜브 넣어서 석션도 해서 피도 뽑고 예후가 좋지 않아 저희 어머니는 걱정이 심하셨고 10일날 일요일 날씨가 좋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해서 바람이라도 좀 쐬주려고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해놓곤 오지도 않고 저한테 전화로 내가 왜 니를 데리고 가줘야 하냐며 니나 니네 엄마나 다 똑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저녁에 제 전화를 계속 돌리다가 잘못 눌렀는지 받아줘서 그 상태로 주머니에 있었는지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그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누구랑 있냐 했더니 혼자 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랍니다. 네 목소리 들었다 하니 나중에 집에 와서 맞다고 여자랑 있었다며 어쩌라고 니랑 끝난 거 아니냐며 당당하더군요. 그 사람이 가고 새벽 내내 잠을 못 이루다가 혹시나 싶어 제 폰으로 그 사람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계정이랑 비번이 맞더군요. 그 새벽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방으로 달려와 왜 그러냐며 제발 정신 놓지 말라며 저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진짜 죽을까봐 밤새를 지켜보느라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그때 극장에서 봤던 그 여자랑 사귀고 있더군요. 씨발 새끼네 이거. 더 가관인 건 그 여자가 땡땡이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쐬러 갔던 그 지역 말입니다. 이상했던 점들이 다 딱딱 들어맞더군요. 저를 보러 왔다가 일하러 간다 하고 그 여자를 만나고 저한테 돈을 빌리고 딴 데 돈 더 구하러 간다고 하고 그 여자를 만나서 산 한 번 타고 댓글들과 글을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 지옥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오빠가 너무 웃겨줘서 고맙다며 광대가 다 아프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날 이렇게까지 기만하고 속인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수십 통을 전화해도 안 받더군요. 그 사람 이름으로 제가 다시 임신 이야기, 유산 이야기 죄다 썼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 사람이 전화를 받길래 니 가만 안 둔다 하고 끊었더니 전화 와서 SNS를 봤는지 댓글 다 지우고 제발 쓰지 말라고 그 사람 지인들도 보지 않겠냐며 만나게 해주겠다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제가 제 이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있었던 일들이며 말했습니다. 거짓은 없었고 궁금하면 전화하라고 제 전화번호까지 남겼습니다. 연락이 없더군요.
그 사람은 그 여자가 댓글 보고 전화와서 다 사실이냐고 물었고 사실이라고 했더니 헤어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엔 제 글을 보고도 당당히 데이트했던 제 전남친 사진들로 SNS 배경을 바꿔 올려대더니 그 사람이 헤어졌다 하는 소리에 헤어졌는데 네 사진을 그렇게 보란듯이 바꿔 올려대냐 했더니 잠시 후 사진도 기본 사진으로 바꾸더군요. 그리고 사진첩을 다 지우고 제 친구 요청을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반나절 좀 흘렀을까 다시 친구 삭제를 했습니다. 제 SNS에 와서 뭘 봤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둘이서 그렇게 헤어진 듯이 뉘앙스를 풍겨놓고 그렇게 끝났다고 제게 속였는데 알고 보니 그걸 알고도 만난답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사실이다, 잘못했다 인정했더니 더 큰 건 없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계속 만나자고 했답니다. 미친년이네 이것도. 댓글로 저랑 부모님은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다 알릴 예정이고 지인들이고 축구팀 회원들이고 뭐고 전부 알릴 거라 했습니다. 같이 창피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참고 있었더니 제가 정말 우스워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고 알리고 유산까지 했다고 알리며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좋다고 계속 만나는 그 여자, 창피당하는 것도 감수할 정도로 제 전 남자친구가 좋았나 봅니다. 그 일이 있고도 하루 이틀을 더 만나다가 제가 쓴 글을 보고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고 전화번호도 바꿀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번호를 안 바꾼 거 보니 솔직히 다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믿으라고 했더니 그 여자에 대한 내용은 일단 빼겠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그 여자가 제 3자라고 개입시키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 여자도 내 아기 죽게 한 장본인 중 한 명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름 잊혀지지도 않네요. 겸등이 이뻐! 12일 화요일 저녁 나더러 대성통곡을 하며 제발 죽지만 말하던 전남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빌던 전남친, 나 죽으면 자기도 죽겠다던 전남친, 너무나 서럽게 대성통곡을 하며 저렇게 말하길래 바보처럼 저는 또 흔들렸습니다. 진짜 죽기라도 할까봐 비도 오고 바람도 엄청 불어 우산도 필요 없던 그날 밤, 그런데도 걱정이 돼서 엉망인 몸 상태에도 홀딱 젖어가며 그 사람을 달려갔습니다. 죽지 말라더군요. 내가 죽으면 지도 따라 죽는다고. 너 죽여놓고 자신도 못 산다면서. 제가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려 놓고 내 인생 다 망쳐놓고 왜 살아라고 하냐면서 니도 나 죽으라고 죽는다는 사람한테까지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계속 너 죽으면 나도 못 산다 가자 하길래 그럼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러자고 안전벨트를 잠시 풀고 달리더니 가긴 싫은가 멈추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하더니 안 헤어진 거 들키니까 또 본성이 나옵니다. 그 여자까지 피해주기 싫으면 전화해서 끝내렸더니 제 목을 조르더군요. 순간 이렇게 죽나 보다, 어차피 죽으려 했으니 괜찮아 싶었습니다. 전 남친이 참 다혈질이거든요. 잘못했다 빌었다가 미친듯이 때렸다가 또 빌었다가 참 사람을 끝까지 가지고 놉니다. 얼마나 세게 목을 졸랐는지 목에는 손가락 자국 그대로 멍들었고 머리는 한 움큼 빠지고 오른쪽 볼은 벌겋게 부어오르고 손목도 부었습니다. 귀는 어떻게 잘못 맞았는지 아직도 웅웅거리네요. 그나마 뒤통수는 흔적은 없습니다. 13일 수요일로 넘어간 새벽이죠. 저희 집 앞 그 사람 차에서 저는 수십 대를 맞았습니다. 장난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한 강도로요. 쓰레기 같은 전 남자친구, 저처럼 똑같이 죽은 사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 남친아, 니는 내가 유산한 것도 내가 안 처먹고 앉아서라고 했지. 니는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처먹었다고. 니가 내한테 그 짓들을 한 상황에서 내가 잘도 음식이 먹히고 잠이 왔겠다. 왜 죽으려고만 하냐고? 살 생각은 안 하고? 니는 알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싫어진 지 오래됐다고? 그래서 헤어지기 직전까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졸라대며 아랫도리를 돌렸냐? 니 즐길 건 즐겨놓고 책임은 못 지겠다? 다시 어떻게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남자가 나를 이해해줄까? 이런 흔적들 다 넘어가줄까? 그래,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나는 벌받는 거라 생각할게. 근데 니는 무슨 벌을 어떻게 받을 건데? 세상 사람들 지인들한테 모두 손가락질 당해봐라. 그리고 우리 엄마 너희 집 찾아간대. 혹시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바보 같은 딸이 못 놓고 있으니까 니한테 모진 소리 한번 못하면 우리 엄마 참았는데 이제 엄마도 그만두래. 엄마는 우리 사이에 일은 전부 모르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라다.
그리고 우리 집에 엮이기 싫어서 빌려간 돈 어떻게든 갚는다며. 근데 왜 아직 못 갚아? 엄마한테 지지난주 토요일까지 준다고 하고 안 줬잖아. 그리고 엄마 연락도 피했지. 일요일 저녁에 돈 가지고 온다 했지. 근데 또 못 구해왔지. 또 어제까지 붙인다고 했다면서. 아직이더라. 애인이랑 데이트 다닐 돈은 있고 우리 집이랑 엮이는 거 싫어서 더러워서 어떻게든 갚는다는 돈은 왜 안 주냐? 그리고 하루하루 내일 드린다 말만 하면서 아직 안 줬지. 그게 3주째야 이 씨발 새끼야. 우리 엄마 이번 일로도 병험이 많이 들었다. 엄마 힘들게 하지 마라. 나랑 여행 가서 내가 찍어준 사진 그 여자의 SNS 배경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가 차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골라준 안경, 옷, 신발 신고 내한테 받은 시계도 차고 내가 찾아준 카메라를 들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더나. 내 인생은 이렇게 망쳐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꼭 지켜볼게.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24일부터 사귀었다더라. 23일, 24일 내한테 돈 빌린 건 다 빌리고 지 새끼 임신 중인 여자 해결도 못하고 새 여자를 만난다라. 니는 정말 대단한 인간이다. 하긴 유산에서 엄마가 니한테 집으로 오랬는데도 야근한다 뻥치고 경주에 그 여자 만나러 갔던 인간이니 놀랄 일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24일 내가 작년 일 이야기하면서 펑펑 울 때 너 뭐라 그랬냐? 울면서 내가 벌 받는 것 같다고 하니까 또 울면서 말했지. 이제 남은 벌은 네가 받을 거라고. 벌 받는 게 그날부터 여자 사귀는 거였구나. 니도 힘들었단 개소리는 하지 마라 씨발 새끼야. 그리고 니도 힘들다고 생각할 시간에 좀 달래놓고 어제 3월 15일 금요일에도 호빠 갔더라.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 중이라더니 참 너에 대해 알 만큼 더 놀랄 일이 있을까? 5년 동안 이런 놈인 거 모르고 너 만난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모두가 네 본 모습을 알게 됐으면 좋겠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